비트코인 도대체 왜 오르나요? 모르겠어? 내가 사서 모르겠냐고. 내가 사서 오른다고 라고 하기엔 내가 사고 5천만 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오르고 있는 거긴 해. 비트코인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6개를 추려봤어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돈이죠. 실물이 없는데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이게 어떻게 돈이냐. 그럼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대가 1억을 갖고 있다면 그대는 그 1억을 장롱 안에 현금으로 쌓아놨는가? 주식이건 예금이건 다 은행의 전산망에 기록돼 있는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90% 이상은. 그래서 화폐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종이가 아니고 사회가 이거를 교환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게 보증이 돼 있느냐, 그 장부에서, 그러니까 신뢰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실물이 없다는 거는 비트코인의 생태계와 이 시스템을 깎아내리기에는 너무 빈약한 근거다. 아니 3전 3 샀어, 미안하다, 그렇게 됐다, 그래 내가 죄인이다. 실물이 있는데 안 쓰는 거랑 실물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랑은 다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실물 빠라바라바라 빰! 짱! 베네수엘라 실물 지폐 이제 됐지. 이게 뭐냐면 저게 화폐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돈은 가치가 없으니까 이 돈으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공예를 하기 시작하신 거야. 진짜 대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사람들은 살아가는구나. 저거 이제 가방을 만드셨잖아. 굉장히 다양해. 뭐 학도 접으시고 이렇게 어쨌든 화폐가 그 자체로 있는 것보다 노동과 어떤 예술성을 가미해서 상품으로 생산하는 게 더 가치가 높은 거야. 그래서 이제 종이 접기 수단으로 전락을 한 그런 화폐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시겠어? 비트코인을 가지시겠어?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는 거. 베네수엘라 가면 기념품으로 이런 거 사오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자, 2번째.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워렌 버핏 선생님이 유명하시죠. 세상 모든 비트코인을 3만 원에 줘도 안 산다라고 발언을 하신 걸로 아무것도 만들어내지를 않는다라는 게 주 비판 포인트예요. 뭐 농작지라고 하면은 농산물을 만들어낼 거고 아파트라고 하면은 임대료라도 만들어낼 텐데 얘는 뭐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뭘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선생님도 진짜 3만 원에 줘도 안 사? 선생님, 솔직히 선생님도 인정하셨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많은 부를 이룰 수 있는 그 근간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비트코인 쓸모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났어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오늘은 1,000만 원인데 내일은 5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날은 100만 원이 되고 미국이라는 어떤 온실 속에 계셨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저 쓸모없는 자산이라고 치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통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필을 해드렸고요. 애초에 비트코인은 사라질 수가 없는 게 전쟁 나거나 급할 때 당장 수억 대 규모로 해외에 옮길 수 있는 게 비트코인밖에 없어. 근데 부자들이 그걸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바로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사실 워렌 버핏 선생님만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 독재가 심한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더 누리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있는 돈은 내 돈이고 언제든 출금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더 이상 은행에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게 된다면, 그래서 실제로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나서 국민들이 전쟁 중에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한 다음에 개인 지갑으로 셀커를 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내 은행에 있는 돈, 이게 내 돈이라는 이 우리한테는 당연한 상식이 당연하지 않은 제도권들,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밖에 없는 겁니다. 금은 못 들고 다니지. 그래, 왜 들고 다닐 거냐고. 저도 물렸어요. 악수 한번 하시고. 공포에 사라는 말도 잘못됐습니다. 왜냐면 코스피 저번 주에도 공포였고요. 저저번 주에도 공포였고요. 저저번 주 다 공포였습니다. 오히려 시장에 관심이 잊혀졌을 때 사야 돼. 그거에 딱 맞는 투자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대중들과 반대로 갑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올라타 버린 저의 그 과오를 반성합니다.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뭔가를 생산하진 않죠. 비트코인은 빵을 만들진 않지만 사실 지금 빵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빵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한테는. 비트코인은 생존 인프라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통제를 피해서 아니면 망해가는 국가에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나의 생존 인프라. 그래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의 통제력에는 위협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억압받는 개인에게 비트코인은 자유와 생존을 보장하는 구원투수입니다. 이게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친구비 입금 완료 이응 이응. 친구비 입금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와, 진짜 인생 열심히 사네. 자, 3번째.
국가가 규제하면 끝난다. 요건 조건부 인정합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이 각광받았던, 그리고 지금도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는 탈중앙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들어와가지고 막 다 통제하고 규제하고 하면 끝나요. 근데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작게는 거래소를 통제하는 거는 사실 할 수 있죠. 세금 부과도 그 정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개개인의 지갑의 키를 찾아가지고 이걸 압수한다고?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또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감시하고 통제해야 돼요. P2P 거래하는 거, 노드, 인터넷, 그래서 또 뭐 있을까? VPN, 개인 지갑, 해외 서비스, 요렇게 방대한 굉장히 엄청난 시스템들을 감시하고 통제하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만한 독재를 하면서 그만한 기술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많지는 않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 한 국가가 규제가 됐다고 칩시다. 근데 비트코인이 그 한 나라만의 것이냐 이거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야. 모든 나라들이 한 날 한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 건데, 어떤 나라는 지금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도 쓰고 있고 한데, 그리고 또 이것도 있죠. 규제가 강할수록 강한 수요가 있어요. 이거는 길게는 절대 얘기 안 하겠지만, 부동산,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그렇다고 규제를 할수록 가격이 오른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규제의 강도가 비트코인의 수요와 같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네 번째, 범죄에 악용되는 해로운 기술이다. 가치도 없고 뭘 생산하지도 않는데 범죄까지 악용된다 그러니까 이제 진입 장벽을 조금 높이는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말하면 익명성이 아니고 가명성입니다. 김디디라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뿐이지 누가 언제, 얼마를 어디로 보냈는지에 대한 기록은 공개 장부에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거래소 정보나 입출금 기록, 블록체인 데이터를 결합하면 특정 지갑의 소유자를 찾아내고 과거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도 가능해요. 거래 내역 자체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매우 투명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트코인은 범죄에 악용되는, 맞아요. 이 조건부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그래서 추적 압수된 사례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 그 미국 법무부 사이트 기사에서 발췌해온 내용이거든요. 비트코인 거래 흐름을 FBI가 추적해서 23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결국 압수했습니다. 두 번째 게 좀 웃겨. 5만 비트코인을 훔쳤는데 훔친 지 10년이 지났어. 결국 범인을 특정해서 찾은 거야. 그래서 범인 집에 출동해가지고 범인 집 바닥 아래 팝콘통에서, 이거 실제로 미국 법무부 그 기사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거든요. 개인키를 발견했어. 물론 범죄에 그렇다고 악용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범죄에 악용되는 부분이 분명 있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막 범죄에만 악용된다든지 100% 세탁 자금이라든지 요렇게 말하는 거는 또 괴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보이스피싱에 악용된다고 핸드폰이 악이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장문 2줄로 요약 중. 팝콘통에서 비트코인 키 찾음. 네, 5번째.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화폐를 어떻게 쓰냐, 달러로 대체 못할 것 같은데 화폐로서의 기능에 대한 같은 질문인 것 같아서 그냥 큰 틀로 하나로 탔어요. 근데 왜냐면 어쩔 수 없어. 아기들은 원래 그래. 비트코인은 아기야. 태어난 지 17년밖에 안 됐다고? 17년밖에 안 된 자산이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기존 금융자산과 같은 안정성을 벌써 갖추기를 기대하는 건 맞나? 내 새끼는 아기인데? 이런 비트 오른다. 예! 그 달러에 대해서는 또 특히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많이 나왔어.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 달러를 대체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왜 꼭 달러를 대체해야만 해? 라는 쪽으로 다시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이 있죠. 금이 달러를 대체했나요? 아닙니다. 삼각김밥도 금으로는 못 사 먹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 없다는 이제 개인적인 그 가치 판단이 아니고, 우리가 높은 금액을 주고 거래를 하고 있고 수십 년, 수백 년간 유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뒷받침해주는 겁니다. 비트코인 역시 희소한 디지털 자산이고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금융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자산. 이렇게 고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화폐도 해줄 수 없었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로 대체되지 않더라도, 아니 사실 대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 미래가 올 거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없이 비트코인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 지금 시점 AI
인프라 핵심 자산 vs 비트코인 어떤 자산의 매력을 더 느끼시나요? 저는 저점 매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뭐 비트코인 저점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 AI는 저점이고, 그리고 단기간 엄청 폭등을 했잖아. 그래서 지금 조정을 많이 맞아도 비트코인이 반토막을 가는 것보다 AI가 현재에서 반토막이 가는 게 훨씬 더 실현 가능한 가능성이 높은 미래라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만약에 지금 처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둘 중에 하나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비트코인입니다. 하지만 뭐 AI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조롱이 많은 걸 보니 비트도 크게 가겠군요. 그렇죠. 들어와. 모든 투자의 책임과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상형 뭐예요? 비트코인. 네, 이상형. 우리가 뭔가를 범주화하고 정확히 정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너무 익숙해서 기존의 화폐도 그대로 있고 달러도 건재하면서 그럼 비트코인은 무슨 기능을 하지? 이게 안 떨어지니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어요. 이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라는 오태민 작가의 책을 읽고 이렇게도 접근을 할 수 있구나.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완전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조금 더 철학적인 접근입니다. 이중 주권이라는 개념을 들이밀더라고. 우리가 한 국가에 속해서 그 국가의 법을 따르죠. 근데 동시에 종교가 있는 사람들도 종교가 있으니까 종교의 교리만 따르나? 아니란 말이야. 종교가 있어도 국가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듯이 비트코인은 뭐 굳이 뭐 달러가 망해야만 한다, 국가가 망해야만 한다, 꼭 비트코인이 그래야만 잘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미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율적인 규칙으로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가 질서 안에 녹아들어서 작동하면서도 언제든지 중앙 권력이 선을 넘었을 때 아까 얘기한 그런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비상 탈출구가 되어주는 독립적인 대안 기준선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만으로도 이미 존재 이유를 완벽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하반기에는 엄마 좀 살려주라. 응?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나는 마이너스 20%가 손절 라인이다. 근데 이 새끼는 마이너스 45% 됐는데도 가지고 있냐? 아니 비트코인 가치가 있으면 진직 사지 왜 1억 넘어가지고 이제 사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반감기가 확실하면 반감기상 하락이 끝날 때 요때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신이 아닌 이상 타점을 정확히 맞출 수 없기도 하고, 이게 매 반감기마다 떨어졌지만 점점 비트코인도 17년이라는 짧지만 긴 시간을 거쳐오면서 그런 변동성이 조금씩은 줄어들었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기관들이 많이 매입하고 하면서 사실 이만큼 떨어질지 몰랐던 것도 맞고 한데, 비트코인이 기본 다른 주식 투자하고 궤를 달리한다는 점은 다른 주식 투자는 그 기업의 성장 가치 미래 그 기업의 산업 정도에만 국한돼서 보고 있지만 요거는 진짜 그냥 투자 자산을 넘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세상이고, 그러니까 제일 지금 수익률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게 TQQQ지만 이게 정세가 위험할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자산은 아니잖아. 그냥 뭐 내가 아플 때 병원비 뭐 요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워렌 버핏은 미국에 사니까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듯이 어쨌든 우리나라는 휴전국이고 또 중국이랑 대만이 전쟁을 하면은 굉장히 그 지리적으로 요충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투자 자산이라기보다는 이제 항상 가져가는, 물론 투자 자산이죠. 당연히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고 오르면 기분이 좋고 하지만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을 시작한 것도 18살 때 투자를 시작했을 때부터 하기에는 투자 자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250만 원 벌었는데 22% 세금 내면 어떻게, 제가 한 100만 원 갖고 시작했었던 것 같거든. 제일 처음에 투자 시작했을 때. 그래서 미국 주식 좋다 하지만 나는 이제 거기 갈 깜냥이 아닌 거지. 22% 조금 어느 정도 자금이 불고 투자를 시작하고 한 3년 차쯤 됐을 때 22년도에 미장을 갔었고,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있는데 굳이 내가 위험할 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어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그때는 어려서 비트코인 잘 몰랐던 것도 있지만, 하지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비중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얘가 지금 떨어지든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 세대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해. 아니 뭐 그분이 모르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사실 나도 미국에 태어났으면 굳이 미장하면 되잖아. 야, 세금도 안 내고 반감기 같은 게 있는 자산을 왜 사? 맨날 우상향인데 사이클 있는 걸 왜 사냐고. 근데 우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구글을 투자하는 거, 팔란티어를 투자하는 거 요런 것보다는 조금 더 깊고 길고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